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대표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재벌개혁과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첫 공식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재계는 새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귀국 후 조만간 경제인과 만나 새 정부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는 일단 간담회가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이틀에 걸쳐 열리는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 정부 경제 정책의 큰 줄기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에선 총수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전 정권에서 빚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만큼 총수 대신 전문 경영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 들어 재계 대표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4대 그룹 외에 중견그룹인 오뚜기가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업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나오는 건데 언제쯤 그런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취업문을 뚫은 우리네 청년들의 현실이 투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처럼 계약직으로 들어가 연장이 안 된 비정규직 청년들과 한철 장사 일손으로 고용됐던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이 폐업하거나 임시로 맡던 일이 끝나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직하는 청년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비자발적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은 37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작년 33만 4천 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체 37만 2천 명 중 대부분이 임시적, 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완료된 경우였고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6만 1천 명이나 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기업 활동이 부진해지면 정리해고를 하거나 계약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이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 이직자의 경우 실업 상태를 피하려고 일단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직하거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계약직 인턴 형태로 신입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여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부자 증세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만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금융투자 부분에서 운용하는 자산의 시가평가액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601조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5,30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 2003년 1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이러한 규모는 일본의 공적연금 펀드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에 이어 전 세계 연기금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로 3위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 연령별로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비은행 금융회사 비중이 55%로 전체 평균인 34.2%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25.2%에 그쳤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비은행 대출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어 추경 배정 계획을 의결하고 경제 현안 간담회,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는 조기 배정 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조기 배정 계획에 따라서 추경이 제때 집행이 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총리는 또 예산 집행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도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 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는 추경 집행 계획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산적한 그런 과제들을 해소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조기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추경 집행 작업 착수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경 재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번 추경안 통과로 고용노동부는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청년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추경안에서는 1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신설 등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 1,35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에서 240억 원이 깎인 1,1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3단계의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1단계 취업 진단과 2단계 맞춤형 훈련을 거쳐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 있는 청년은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 지원서 제출이나 기업 면접 응시 등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구직 활동 계획서와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등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 활동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을 통해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고용노동부의 구직 활동 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이번 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됩니다.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큰 그림을 공개하는 건데요. 산업과 금융, 복지 등 전반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또 이를 추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설명할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노믹스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놓는 첫 자리인 만큼 앞으로 5년 동안의 큰 그림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뿐 아니라 주거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 전반적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돈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던 증세와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수정합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집행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기존에 제시했던 2.6%보다 올려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27일엔 우리 경제의 2분기 성적표인 2분기 성장률이 공개되고 다음 날엔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대체적으로 2분기 성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2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산업 생산이 반등에 성공했을지 관심입니다. 또 소비자와 기업들의 체감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 등 각종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3,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72.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 축소를 최대 걱정거리로 꼽은 응답자가 51.8%로 절반 이상이었고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를 꼽은 응답자가 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심한 정책 설계로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 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며 일각에서 법인세, 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혹시 석지연 아나운서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는 간단하게 이번 주에 부산 가기로 했는데요. 안혜경 아나운서는 어때요? 네, 저는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진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휴가 가실 동안 투데이 고용 플러스는 저와 또 석지연 아나운서가 열심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고 또 인천공항이 붐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 현황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 1,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학예 휴가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올 여름에 휴가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은 52.1%였습니다. 이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 뜻인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 비교했을 때보다 4.9%가 증가한 수치였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 절반의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하지만 반면에 국민 절반은 또 휴가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다소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 계획이 없는 국민들의 경우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7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가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인데요. 여유가 없다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올해 이렇게 응답 비율이 10%나 높아진 걸 보면
업무나 학업, 그리고 가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 여파도 휴가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16.3%의 응답률로 여행 비용이 부족하다는 게 두 번째 이유로 꼽힌 거죠. 네, 결국에는 휴가란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여유가 모두 충족돼야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애써 마련된 휴가 때 푹 쉴 수가 없다면 재충전이 되지 않아서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국민들 중에는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꼭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3.6%였는데요. 인기 있는 여행지를 순서대로 살펴봤더니요. 1위는 역시 여름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강원도가 33.2%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14.6%를 차지한 경상남도, 3위는 9.8%를 차지한 전라남도 순이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와 경상북도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기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람이 몰릴 때를 피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언제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조사가 됐나요? 네, 바로 지금이죠. 7월 마지막 주인 7월 24일에서 7월 31일, 그리고 8월 첫째 주인 8월 1일에서 8월 6일에 휴가를 간다는 응답률이 62.5%였습니다.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나는 인원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요. 유치원이나 학원의 단기 방학이 시작되고요. 제조업 등의 회사들이 단체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 이렇게 잡힌 휴가 기간에는 평균 2박 3일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가 붐비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자가용으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84%가 국내로 여름 휴가 여행을 할 때 자가용으로 떠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비행기와 철도, 고속버스의 경우는 모두 5% 내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인기겠어요. 맞습니다. 지난 4일 한국관광공사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팀앱에 목적지 검색량을 토대로 선정한 목록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철 선호 관광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팀앱 이용자들이 검색한 관광지나 문화시설, 식당 및 숙박시설 등 94만 9,135건을 분석해서 광역 지자체별로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 내용이었는데요.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이렇게 유용한 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군요. 2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라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으로 휴가를 많이 갔나요? 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름철 단골 휴양지는 바닷가가 여전히 강세였는데요. 부산 해운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충남 꼬치 해수욕장, 제주 협재 해변 등 유명 해수욕장은 물론이고요. 부산 태종대, 울산 간절곶 등 이 바다가 보이는 명승지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조사 결과 유람선을 탈 수 있고 근처에 수산시장이 붙어 있어서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은 항구들도 자주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름하면 역시 바다죠. 하지만 막상 바다에 가면 사람도 많고 또 그늘도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산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다 외에는 산림욕장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주변보다 체감 기온이 2, 3도 정도 낮게 느껴지는 이 전남 담양 중록원은요. 이 여름철 전남 지역 1위 방문 장소로 꼽혔습니다. 특히 산림욕장은 도시 근교에 있는 곳이 인기였는데요.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 그리고 대전에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 등이 인기였습니다. 그 외에 산림욕장보다 간편한 산속여행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탁 트인 시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서울 남산타워, 강원 설악 케이블카,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가 때마다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성수기 때마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1인당 국내 여행 휴가비를 살펴봤더니요. 작년보다 2,000원 늘어난 평균 25만 6천 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4인 가족이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수기 바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가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알아보신 뒤에 계획을 세우고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왕 마음 편히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거라면 경제적인 고민 없이 편히 갈 수 있으면 제격일 텐데 국민의 절반이 대이동하는 시기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안혜경 아나운서가 내일은 휴가철 특집 2탄으로 휴가철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국내 알짜 여행지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내일도 더욱 알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